자, 기획재정위에서 법사위로 사부임된 김효환입니다. 먼저 우리 최상목 증인,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이제까지 대정부 질문에 있었던 최상목 증인의 발언들입니다. 고민정 의원 그 쪽지 관련된 질의에서 열어보지도 않고 직원한테 이렇게 넘겼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진성준 의원 질의에도 보지도 않고 넘겼다고 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 질의에도 보지도 않고 네, 넘겼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자, 저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제가 네.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그거조차 예비비 보셨죠? 네, 자, 예비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첫 줄에 그 자리에서 본 게 예비비를 아닙니다, 보셨다고 의원님.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게 그 자리는 쪽지 상태에서 받았고요. 자, 예비비를 보셨어요.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그러니까 예비비 첫 줄에 예비비라는 단어를 보셨다고 직접 네, 말하셨잖아요. 그거는 1시 50분쯤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자, 윤인대 차관보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선서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지금 기재위에서 윤인대 차관보가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자, 최성목 증인은 지금 첫 줄에 예비비는 봤다고. 네. 시간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인대 차관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쪽지를 받았어요? 네. 접은 상태에서 받으셨어요? 예,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기재위에서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저는 봤습니다. 본인이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 네. 그때 말씀드렸던 똑같은 식 계속 말씀드렸는데 본인만 그럼 보시고 저는 끝났어요? 쪽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총재가 들어오셔가지고 부총리께서 하는 총재랑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이제 회의 준비 때 밖에 나왔다가 잠깐 열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네. 그러면 차관보 알았고 최성목 증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1시 50분경 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곱에 상식적으로 돌아갔을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비상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다 TV로 보셨죠? 때. 네, 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 차관보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침탈하는 걸 저한테 봤습니다. 네네. 그렇죠, 보셨죠? 네? 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인들이 들어온 걸 다 보셨어요. 시민들이 저항한 거 보셨고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어렵게 이루어진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자,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어요. 윤희대 차관보는 바로 언급을 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저기 아니 이게 어떻게 네, 의원님 유동성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네. 간단히 드리면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저한테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를 했고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시장을 체크하고 있었고요. 시장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자료, 참고하라고 준 자료에 대해서 자, 관심도 네, 없고 알겠습니다. 열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네, 차관한테 알겠습니다. 맡겨놓은 자, 상태였습니다. 그날이 국회의장이 12월 10날 예산안 뒤로 미룬 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회의 의결. 네, 뭐 그런 거 12월 3일 원래 의결하기로 했는데 네네. 그날 의장께서 12월 10날로 옮기셨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증액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차관이 뭐라고 예결위 간사한테 가져온지 아세요? 검찰 특활비 깎였었죠. 이거 언급도 안 했습니다. 언급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 들고 온 게 뭐냐? 예비비를 복원시켜달라. 예비비를 복원시켜달라. 그러면 비상계엄 했고 예비비를 보셨고 차관보는 이게 비상계엄 자금인 거를 인지를 했고 이 차관은 왜 예비비를 가져왔을까요? 왜 혼자 결정을 했어요? 이 차관이? 그거는 지금 3일 계엄 전 아닌가요? 말씀 주신 거. 맞습니다. 네, 12월 근데 2일, 뭐 3일. 그걸 그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인과관계로 물어보시는지는 이해가 안 이미 갑니다. 그 비상계엄 쪽지 문건은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달되기 전에 의원님 그렇게 추정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맞춰주세요. 네. 네, 오늘 처음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네. 네, 분위기에 적응을 질문하세요.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기재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되게 점잖으신데 여기 다 시끄러워서 죽겠네요. 저 증인 송석점이 가만히 계세요. 좀 멈춰주세요. 하세요. 예.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세요. 예. 저 최상목 증인, 제가 헌법 87조 2항이 뭐죠?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어요. 그럼 보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은 지금 있는 거예요. 윤리적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탄핵 소추 비용을 국힘에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억 5천. 제가 비상계엄 여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은행 총재님, 네. 내수 소비 추락 등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4, 4분기 0.2% 하락, 25년도 0.2% 하락, 1.6에서 1.7% 얘기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돈이 얼마예요? 제가 원개월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4, 4분기 12월 달 2.2조, 그 다음에 25년도분 9.2조입니다. 11.4조. 이게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 그 다음 그때 주식시장이 114조 사라졌어요. 시총이. 투자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114조가 날라갔어요. 장관으로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비상계엄 여파로 114조가 서민들의 꽁꽁 묻어둔 주식에 묻어놓은 돈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장관님, 환율은 어떻게 튀었어요, 그날부터? 그날 1,402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네. 60원, 7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작년 23년도 국채, 미국채 매입할 때 국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금리에 국채 가격은 저점에서 흐르고 있고, 자, 환율 튀었으면 미국채 산 거 아닙니까? 달러 아닙니까? 달러 자산. 금감원장님, 네,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금융위원장님, 미국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통화정책 담당자로서 달러 자산 15만 불 이상 가져본 적 있어요? 제가 IMF 근무할 때는 월급 받았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때는 근무했으니까. 그런데 자산 투자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장님, 경제수장님, 외환관리 최종 수장입니다. 신호 메신저가 지금 수장이 투자했어요. 신호가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채권 투자 적정할 시기다. 지금 강남에서 붐 불고 있다. 나도 하자.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외환관리 당국자 이해 충돌이에요. 채권시장 다 알고 있고, 금리 다 알고 있고, 국채 네, 정리해 주세요. 이용되는 거 다 알고 있고, 저점에 서는 거 다 알고 있고, 장관이 그걸 사셨어요 지금. 자, 환율 튀었을 때 손뼉으로 박수 쳤어요? 아니면 외환시장 안정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타고 다닌 차량이요. 외제차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300명 국회의원 차량은요. 단 한 대도 외제차가 없습니다. 다 국산차예요. 그거는요.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개인 최상목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뭐다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나오지도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참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오해받을 소지를 한 제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뭘 그걸 그렇게 바득바득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매를 보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죠. 불법 아니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서 제가 계속 같은 이유를 지적하는데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고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공직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합니까? 질문한 답변 태도가. 총재님, 황운영 총재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그냥 시간 없어서 넘어갔는데 네. IMF 가실 때 민간인신 분이었어요, 공직자신 분이었어요? 민간이었습니다. 네, 투자해도 되죠. 네, 자, 지금 한국은행 총재로서 네. 미국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지 자,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 관리하는 한국은행이죠. 네. 통화 정책 하고 있죠. 네. 금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고환율을 지금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국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로 영향을 받죠, 자기 재산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충돌에 지금 되게 민감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투자했다고 그냥 거들던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포용적 정치도 포용적 경제 제도가 만났을 때 경제 성장의 길이 열린다. 포용적 정치는 뭡니까? 근간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무너졌죠. 저 PPT 하나 띄워주세요.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 동조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동조화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수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정치 경제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자유주의자 생각이에요. 고전주의자 생각이에요. 그 이전 고전주의자는 정치 경제를 같이 했어요. 정치 속에 경제 있고 경제와 정치가 같이 만나는 겁니다. 동떨어서 어떻게 경제가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돼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율도 이렇게 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시장 아까 제가 투자자 손해 얘기했잖아요. 114조. 지금 서민들의 눈먼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비상계엄 하나로. 최소한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재부장은 또 하나 좀 얘기 좀 할게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자, 관세 협상, FTA 협정처럼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예요. 혹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총리나 지금의 기재부 장관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다. 50일 뒤면 어차피 상호관세 90일 연장했으니 50일 뒤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나온다. 그때까지만 제발 협상을 미뤄줬으면 좋겠다. 트럼프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상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저희가 협상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새 정부가 들었으면 거기서 그때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저희가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논의가 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